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제 실제로 이거예요. 프로젝트 2025가 폴 댄스가 만든 프로젝트 페이퍼워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400명의 외부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이 페이퍼워크를. 예를 들면 민주연구원이든 여의도연구원이든 내부에서 만들지 않고 실제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이 페이퍼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인물 추천을 위한 링크드인, 즉 10,000명의 보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죠?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나온다 그러면 같이 일할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를 잘했더라. 내가 느낄 때. 그건 뭐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 할 때 보니까 서울연구원장, 문화재단 이사장, 복지재단 이사장을 그런 사람으로 앉혔더라. 그런 사람을 앉히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복지부 장관 되겠네? 이 사람이 문화부 장관 되겠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섀도우 캐비넷을 가시화시킨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한국 지금 조기 대선 판에 뛰어들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학교 하라는 게 단순히 우리들 정치 교육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 페이퍼워크에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을 먼저 내세우고 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다 모여.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고해서 연수를 신청합니다. 그럼 왜 연수를? 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라는 자발적 참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를 시키는 온라인 30개 교육 과정을 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것도 미국도 사실은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과정. 그 과정은 누가 엽니까? 전직 장관 출신들이 다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제7공화국과 함께 하는 혹은 뭐 예를 들면 한동훈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 5대 과제, 뭐 10대 과제면 10대 과제 과목에 대한 강사가 있고 교수들이 있죠. 멘토가 있죠. 그럼 그 과목별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디션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추려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그 다음부터 바로 출근을 바로 대통령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가 발등에 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수위 시간이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왜 망했느냐? 똑같아요.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시에 같이 있던 우리 복지실장이 조현옥이란 분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인사수석이었어요. 인사수석으로 역할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바로 업무가 시작됐잖아요. 각 수석별로 자체적으로 조달했다니까. 바로 인사검증 없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썼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검토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인사수석이 곤욕을 당했을 때 참 안타깝게 느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가 덤태기를 쓴 꼴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4개월, 5개월 대선 이후에 바로 일어날 일이라 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퍼에서 뭘 하냐면 딱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6개월간 뭘 할 것인가를 미리 쫙 써놨어요. 초기에 해야 될 일들. 이제 그런 정도의 체계적인 접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얄밉기는 하지만 사실 앞뒤가 안 맞죠. 홍준표 대구시장 앞뒤 안 맞습니다. 말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다른 말로는 장이 섰는데 안 나갈 수 있나? 제일 먼저 대선 후보로서는 앞뒤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나 한동훈도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다.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뭐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 가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뭐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언더 뭐 73 스튜디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언더 73에 대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단순히 세대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더 73에서 앞과 다른 정책을 내놔야지 내용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세대 교체다의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정책의 세대 교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인수위가 발표한 페이퍼북을.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110대 정부 과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망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안철수를 인수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으로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저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부의 장관이나 총리가 했던 사람이 인수위원장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이죠. 그냥 수평적으로 110개 과제를 나누었다. 인수위 시간을 가지면서도. 인수위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 공약이 110개였다면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과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30개 과제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과제를 줄이는 게 인수위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수위 과제에서 하나도 못 줄이고 너저분하게 대통령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110개를 늘어놓은 게 윤석열 정부의 110개 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110개 과제를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바로 앞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과제도 100대 과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각 부처별로 과제 올라온 거 그대로 첨삭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개무시했습니다. 혁신적으로 공무원부터 다 자르고 다 무시했습니다. 그걸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거들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 73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부분에 대해서 개무시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개무시할 정도의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지. 무늬만 언더 73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왜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냐. 세대 교체는 옛날에 김영삼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다 있었다. 오늘 제가 바로 오기 전에 광주방송 라디오에서 이미 언더 73에 대한 의제에서 이 패널들의 얘기가 새로움이 없네? 세대 교체만 갖고 될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더 73을 더 힘있게 가져가려면 앞의 세대와 다른 패러다임이 뭐냐? 응? 앞의 세대와 다른 키워드가 뭐냐? 그런 것이어야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더 73의 정책 페이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제7공화국하고 열릴 언더 73의 새로운 시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가치의 그런 어떤 정부여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좀 반추해 보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제 말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정치학교를 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 교육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을 핵심 인자들을 키워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